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전기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배터리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테슬라와 BYD 같은 대기업들은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마쓰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마쓰다는 판도를 완전히 바꾸려 했습니다. 과거에 로터리 엔진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엔진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두뇌를 탑재하여 단순한 엔진을 넘어 스마트 시스템으로 거듭났습니다. 즉, 이 차는 휘발유의 장점과 전기 모터의 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회사들이 충전소를 찾고 배터리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열중하는 동안 마쓰다는 운전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저 차를 운전하면 충분한 동력을 얻고 좋은 연비를 누릴 수 있으며 끊임없이 충전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의 경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테슬라나 BYD 같은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향후 몇 년 안에 전기차 시장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쓰다가 다른 회사들이 해내지 못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새롭고 강력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마쓰다의 새로운 엔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쓰다의 역사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쓰다는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요란스럽지 않게 대형 브랜드들과 경쟁해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쓰다는 1920년 히로시마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명은 도요 코르크 공교 주식회사였으며 자동차 회사가 아닌 기계와 공구를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회사의 방향을 바꾸어 1931년 첫 번째 차량인 소형 3륜 트럭 마쓰다고를 출시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를 뒤흔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마쓰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시 일어섰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단순한 소형차에 집중할 때 마쓰다는 위험한 길, 즉 로터리 엔진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1960년대 마쓰다 코스모 스포츠 110S가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마쓰다의 정체성, 혁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쓰다는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12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운전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감정으로 여기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쓰다는 운전의 본질에 집중하며 자동차 운전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특별한 경험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쓰다 차량의 디자인 핸들링 주행감은 다른 차들과 차별화됩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마쓰다는 테슬라나 도요타만큼 크지는 않지만 가장 큰 강점은 충성도 높은 고객층입니다. 마쓰다 차량을 한번 구매한 고객은 다시 마쓰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마쓰다는 약 12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SUV 부문으로 마쓰다-C, X5와 마쓰다-CX, 60 같은 차량들이 회사의 실적을 크게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마쓰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급차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즉, 가격은 지나치게 높지 않지만 품질은 최고급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쓰다는 과도한 홍보 없이 서서히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이해하셨으니 마쓰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동차 업계 전체가 전기차로 향하는 동안 마쓰다는 조금 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마쓰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쓰다는 스카이 액티브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엔진의 연비 효율을 높이고 무게를 줄이며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마쓰다는 중도 노선을 택했습니다. 휘발유 차량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고 전기차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마쓰다의 가장 큰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마쓰다의 점유율은 크지는 않지만 매우 안정적입니다.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은 약 2%에 달했는데 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회사의 특별한 점은 과도한 광고나 요란한 홍보 없이도 고객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매끄러운 성능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매번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특유의 주행감에 있습니다. 움직임의 정신을 의미하는 마쓰다의 코도. 디자인 철학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마쓰다의 강점은 디자인이나 성능뿐 아니라 신뢰와 장인 정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마쓰다 차량은 일본에서 생산되며 숙련된 장인, 타쿠미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차량을 제작합니다. 마쓰다는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모델 수는 적지만 모든 차량이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마쓰다가 다시 엔진 기술에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갑자기 사로잡은 마쓰다의 새로운 로터리 엔진이 등장합니다. 테슬라와 BYD 같은 회사들이 배터리 및 충전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마쓰다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궁금한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새로운 엔진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왜 이 기술이 전기차 업계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그리고 마쓰다는 어떤 행보로 다시 한번 업계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쓰다의 비밀 기술, 이 엔진이 어떻게 판도를 바꾸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 전체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쓰다의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마쓰다의 새로운 로터리 엔진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터리 엔진은 언제나 마쓰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존 기술을 현대 시대에 맞춰 완전히 업그레이드하여 오늘날의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로터리 엔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해해 봅시다. 일반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로터리 엔진은 정반대입니다. 로터가 계속 회전하면서 동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때문에 로터리 엔진은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작동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연료 소모량이 많고 엔진이 빨리 과열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마쓰다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쓰다는 새로운 로터리 엔진에 직분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연료가 연소가 필요한 곳에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수준의 제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료가 낭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료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출력과 연비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엔진이 이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열 제어, 즉 열 관리입니다. 예전 로터리 엔진은 냉각 시스템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빠르게 과열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쓰다는 새로운 냉각 재킷과 개선된 공기 흐름 설계를 통해 내부 시스템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이 때문에 엔진 온도가 제어되고 과열 위험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이점은 엔진의 내구성이 향상되어 더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쓰다는 엔진 내부에 움직이는 부품들을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DLC, 다이아몬드 유사탄소와 같은 특수 코팅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코팅은 부품 간의 마찰을 줄여 엔진이 더욱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로터리 엔진 특유의 소음이 다소 거슬렸지만 이제는 훨씬 조용해져서 마치 전기차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크기입니다. 이 엔진은 매우 작아서 배터리와 모터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만들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기계적 걸작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차체지만 내부의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쓰다가 단순히 엔진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기술이 과연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영리한 대안에 불과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마쓰다 엔진은 단순히 기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두뇌가 내장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똑똑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첨단이시 유엔진 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엔진 상태를 매초 모니터링합니다. 이 CU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기와 연료를 얼마나 혼합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추운 날씨든 도심 교통 체증이든 고속도로 고속주행이든 이 엔진은 상황에 맞춰 스스로 조절합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마쓰다는 이 로터리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즉, 이 엔진은 더 이상 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생성합니다. 그 전기는 배터리로 들어가고 전기 모터가 자동차를 구동합니다. 이는 두 가지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엔진 부하가 줄어들고 둘째, 연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나 BYD 같은 회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마쓰다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충전과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쓰다는 이 엔진의 내구성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부에 새로운 밀봉 기술이 추가되어 공기나 연료 누출이 거의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는 엔진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며 유지보수 문제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로터리 엔진의 수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제 회사는 이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이 엔진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향후 합성연료나 수소와 같은 연료가 보편화될 경우 이 엔진은 그러한 연료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쓰다는 이 엔진을 단지 현재만을 위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엔진은 평범한 엔진이 아닙니다. 경량화, 스마트 연료 제어, 향상된 열 관리, 마찰 감소,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마쓰다가 단순히 구형 로터리 엔진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뛰어넘는 성능과 주행거리. 마쓰다가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남다른 사고방식과 탁월한 성능입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향하는 이 시대에 마쓰다는 현명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로터리 엔진의 조합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조합이 전기차 업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쓰다는 기존의 로터리 엔진을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레인지 익스텐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즉, 엔진이 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만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기는 배터리로 전달되고 배터리가 모터를 작동시켜 차를 움직입니다. 따라서 주행감은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울컥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엔진이 조용히 제 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에 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적인 충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전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연료만 채우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충전 불안 제로입니다. 테슬라와 BYD 같은 회사들이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마쓰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자,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마쓰다는 이 시스템 전체를 너무나 정밀하게 튜닝해서 엔진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속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마치 차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전혀 울컥거림 없이 즉각적인 힘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주행감이 전기차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쓰다는 이 시스템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전기차는 400-500km 주행 후 충전이 필요하지만 이 시스템은 충전 걱정 없이 800-1000km까지 거뜬히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전기차와 같은 주행 성능을 제공하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차량이라면 굳이 계속해서 충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쓰다는 단순히 출력과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정숙성과 편안함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전에는 로터리 엔진의 소음이 다소 크고 달랐지만 이제 회사는 소음 흡수 패널과 진동 제어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실내는 거의 완벽한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마치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는 고급 전기차 안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쓰다는 이 시스템이 전기차처럼 부드러운 주행감과 내연기관차처럼 자유로운 주행감을 모두 제공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충전 걱정도 없고 주행거리 걱정도 없고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면 모터가 자동으로 켜지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매끄럽게 이루어져서 운전자는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운전을 계속할 뿐입니다. 마쓰다는 이 엔진을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차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차체 무게가 가벼워지면 차량의 균형이 좋아지고 연비가 향상되며 성능도 빨라집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마치 갑자기 차 안에서 추가적인 힘이 솟아난 것 같습니다. 엔진이 소형이기 때문에 내부 마찰도 적어 매우 부드럽고 일관된 동력 전달이 가능합니다. 가속감이 매우 직관적이고 유려하여 마치 전기차를 운전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쓰다는 속도와 출력뿐만 아니라 운전 경험 자체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쓰다 엔지니어들은 도로의 요철을 덜 느끼도록 서스펜션을 특별히 튜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상된 소음 제어와 부드러운 무단 변속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행 중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느껴지며 마치 모든 동작이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끊김없이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부분, 즉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새로운 것을 선보일 때 그 영향은 해당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쓰다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로터리 시스템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대기업들이 이제 잠시 주춤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놓친 것일까? 이러한 변화의 첫 번째 영향은 전기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BYD, 현대, 기아,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은 배터리 충전 속도, 유통망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쓰다는 판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충전과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자사 차량이 충전 없이 800km에서 10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매번 충전소를 찾아야 할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그 영향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아직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차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쓰다의 시스템은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전기차처럼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하면서도 휘발유차처럼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마쓰다가 이 기술을 빠르게 대규모로 도입한다면 유럽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더욱 실용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차가 아니라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차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쓰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단순하고 믿을 수 있고 실용적인 차 말이죠. 그곳의 구매자들은 언제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 차를 선호합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마쓰다가 이 기술을 빠르게 추진한다면 향후 2년 안에 시장 점유율이 2%에서 5%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간단히 말해 마쓰다는 단순히 엔진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려 노력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과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쓰다는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이지만 인도처럼 충전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기술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전시간, 전기 요금 장거리 주행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완전 전기차와 같은 주행감을 제공하면서도 휘발유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빠르게 그 차량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발도상국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는 테슬라와 BYD에게도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항상 미래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마쓰다는 혁신이 배터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부문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는 BYD 역시
이러한 주행거리 연장 시스템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BYD와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도 유사한 소형 고효율 레인지 익스텐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마쓰다가 자동차 업계 전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마쓰다가 이 기술을 공개하자마자 일본 자동차 산업 관련 주식에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쓰다가 향후 8, 10년 동안 매우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찾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고 이번에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마쓰다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완전히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도 아닌 어중간한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 효율이 향상되고 배출가스가 감소하면서 이 시스템은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친환경적인 전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갑자기 바꾸지 않고도 오염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쓰다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논쟁 자체를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제 문제는 미래가 전기차로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건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공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과연 더 실용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처럼 자동차 산업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마쓰다의 진정한 승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마쓰다는 전기차 경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충전소에 들르지 않고 장거리를 여행하게 될 때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반응, 테슬라와 BYD에게 경고 신호다. 자세히 살펴보자. 지난 몇 년간 전기차 업계의 판도는 매우 명확했다. 테슬라가 선두였고 BYD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비슷한 찬 전략을 펼치며 같은 길을 가려고 애썼다. 더 큰 배터리를 만들고 충전 속도를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마쓰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왜 계속해서 충전해야 할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전기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쓰다가 로터리 플러스 하이브리드 레인지 익스텐더 시스템을 선보였을 때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모델 전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기차처럼 주행하면서 충전 없이도 계속 달릴 수 있는 차를 구입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싼 전기차를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이제 시장에 서서히 퍼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우려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전기차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은 충전 및 인프라였습니다. 테슬라와 BYD는 이 부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마쓰다는 충전소 자체의 필요성을 줄이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마쓰다처럼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는 쪽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마쓰다의 행보 이후 BYD와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도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투자자들로부터 여러 의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더 실용적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순수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후 마쓰다는 동일한 시스템을 향후 둘 3년 내에 마쓰다 CX-60 및 마쓰다 CX-90과 같은 SUV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형 고출력, 고효율, 엔진을 통해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마쓰다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마쓰다는 2030년까지의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체 차량 라인업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의 주행거리 연장 장치를 결합한 모델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회사가 한 가지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준비해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쓰다는 단순히 엔진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관건은 어떤 전기차가 가장 빨리 충전되느냐가 아니라 충전 자체가 필요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장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말하듯 마쓰다는 전기차 혁명에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쓰다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자동차에 대한 엿보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라올 흥미로운 소식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